중화요리 장인인 주사부는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만들고 있죠. 그에게 다름 아닌 3명의 딸들이 있는데요. 늘 저녁을 이런 식으로 빡세게 준비를 하나 봅니다. 뭐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그렇게 요리를 끝내고 는 페이크. 일로와, 다 뒤졌어. 그의 요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고등부 과학선생님이자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첫째 딸 가진, 항공 노선을 따내는 일을 하는 커리어우먼 둘째 딸 가천, 갓 20살 남짓해 보이는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 막내딸 가령. 막내딸은 친구에게 남친과 밀당을 좀 하라고 연애 조언을 해줍니다. 첫째 딸은 교회에 가서 예배 중에 있죠. 개방적인 커리어우먼 둘째 딸은 애인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에도 계속 요리 중이고, 친구 남친에게 친구가 1시간 늦을 거라고 개뻥을 칩니다. 걔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남친은 격노하고, 이 순간에도 아버지 요리는 계속됩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가진, 가천, 가령, 세자매와 아버지는 드디어 저녁을 먹게 되고 3명의 딸들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봅니다. 아버지가 요리 장인이지 맛있다고는 얘기 안 했다. 아버지는 사실 미각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딸들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부정합니다. 둘째는 그동안 저금한 돈을 모두 털어넣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부동산 투자가 대세라며 잘했다고 칭찬해주죠. 잘 샀다 했지 독립하란 얘기는 아니다. 이때 호텔 주방에서 아버지를 찾는 급한 전화가 걸려오고, 내가 나설 때가 됐나? 장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둘째가 나간다고 하니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진 거죠. 엄마는 둘째가 어릴 때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둘도 없는 친구에게 만든 요리 시식을 권하고, 역시나 맛대가리 없나 봅니다. 맛있어. 다행히 손님들 입맛에는 맞나 봅니다. 집에 있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장녀의 친구는 이혼을 하였는데 어린 딸 산산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그 시간 일을 마친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딸들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본인은 괜찮다, 혼자 살 거다라고 하죠. 뭔가 좀 삐진 것 같죠. 식욕과 색욕은 어쩔 수 없다며 띵언을 던지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해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첫째 딸을 깨우고 둘째 딸을 깨우고 본인은 조깅을 갑니다. 그러다 어제 놀러온 장녀의 친구 딸 산산을 만나게 되는데요. 고작 만두 하나 싸가는 게 딱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영하지만 저 어린 것이 너무 딱하네요. 장녀는 칼카나마 알아철리 열심히 화학 수업 중 공 하나가 교실로 튀어들어옵니다. 공을 던져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밖에 웬 꽃기니지니. 겨털을 선보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딸들의 엉켜붙은 속옷 빨래들이 아버지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네요. 한편 둘째는 회사에서 브리핑 중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남자 사원이 영입됐죠. 그리고 큰딸은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까 겨털맨이 어깨가 빠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위험하게 태국권식 뼈 맞추기를 시전하고 완치가 됩니다. 아버지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하죠. 산산이가 많이 걱정이 됐나 봅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가고 산산이는 인기 스타가 됩니다. 방과 후 겨털체육 선생이 퇴근을 하는군요. 바래다 주겠다는 걸 장녀는 거절합니다. 아니, 두 분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꿀벅지를 뽐내며 떠납니다. 뭔가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두 번 물어보라니까. 막내도 퇴근 후 누가 앞에 있는지 무단횡단을 합니다. 친구 애인이 또 친구를 기다리고 있군요. 1시간 전에 퇴근했다고 염장 지르고 둘은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어라?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둘째도 퇴근을 하고 아까 그 영입된 사원이 복도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저게 잘생겼다고?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 닮았는데?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암고양이가 울어대는 그날 밤, 언니가 짝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언니 귀에는 잔소리로 들리죠. 9년 동안 한 남자를 잊지 못하는 것이 동생 눈에는 안쓰러워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암스테르담 총 책임자로 발령을 보내려고 합니다. 둘째는 그렇게 남자친구네 집을 가고 남친을 위해 요리를 만들어줍니다. 아빠를 닮아 손이 크네요. 그녀는 어릴 적 자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립기만 합니다. 아버지는 호텔에서 또 열심히 요리 중이죠. 친구가 한번 맛을 보는데 드럽게 맛이 없었는지 그대로 응급차에 실려갑니다.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답니다.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래도 둘째 딸이 병문안 와서 위로도 해주고 참 착하네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장녀 친구 모친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물 먹은 이 아줌마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불평하죠. 막내딸 친구는 남친이 연락도 안 온다고 불평합니다. 밀당에 실패한 전형적인 패턴이죠.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입사원과 밤늦게 야근 중인 둘째 딸. 사무실에서 둘은 갑자기 술을 까고 서로를 격려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장녀는 교무실 자신의 책상 위에 누군가 편지를 놓고 간 걸 발견합니다. 그대는 장밋빛 미소를 머금은 5월의 태양과도 같아서 사랑과 온정을. 밖으로 달려나가 봅니다. 해맑은 꽃기니 진. 준비한 개인기를 선보이고 꿀벅지에 이어 엉덩이로 어필합니다. 사람이 참 착해. 착해. 어머, 저 남자 갖고 싶다. 친구 남친이 또 가게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막내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봐,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둘은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갑니다. 그 남자의 집에 온 건데요. 알고 보니 겁나 금수저였습니다. 본인의 카메라 컬렉션을 자랑하고 필름 현상실도 구경시켜줍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봐, 나 이럴 줄 알았어. 한편 둘째는 아파트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업주들이 돈 들고 튀었다고 합니다. 남친이 병원에 바래다 주고 이 와중에 아빠 친구를 병문안 왔지만 이미 퇴원하고 난 뒤였죠. 그때 둘째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진찰을 받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는데요. 심장 혈관이 안 좋다는 걸 알아냅니다. 식탁에 다시 모인 가족. 둘째는 아파트 얘기를 어렵게 꺼냅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계속 살아야 되겠다며 다행이듯이 말을 꺼내죠.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식탁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네, 장녀 친구네 가족이 또 놀러 왔군요. 미국에서 온 어머니도 함께 왔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냐며 남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은근슬쩍 이혼한 본인의 딸을 돌려까기 시작하고 일타 쌍피네. 이제 막내게 가서 남친 있냐며 언니처럼 너무 시간 끌지 말라며 또 언니를 확인사살합니다. 자, 이제 둘째에게 가서 남친이 있냐고. 자, 이제 그만하죠. 아줌마 오지랖 캐릭터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는 담배를 펴도 되냐고 물어보고 네, 피겠다는 거죠. 다음날 교무실 책상 위에 또 누군가 편지를 놓고 갔는데 이과할 당신과의 마지막 사랑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교내 어딘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겨털 체육쌤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그렇게 마이크를 넘겨주고 빼지 않습니다. 필살기 권사님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죠. 처음으로 드디어 애프터 신청을 받고 야유회에 같이 가자고 하네요. 산산이는 학교에서 인기 폭발입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과 할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교환하고 내일 메뉴까지 적어주죠. 집에 와서 교환한 큰딸 친구가 싸준 도시락을 먹어보는데 이게 고기인지 돌인지. 둘째 딸은 뉴페이스 직원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막내딸 친구는 남친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오열합니다. 막내는 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실토하죠. 이런 싼 또 공포의 가족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막내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죠. 더 충격적인 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빠르다 빨라. 또 저녁 자리는 갑분싸가 되고 짐을 싸서 금수저네 집으로 갑니다. 얌전한 고양이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는 말 하나도 틀린 말 아니죠. 이제 남은 두 딸과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장녀는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애인과 회사 동료 사이 외줄타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암스테르담 행을 택할까요? 아버지는 미각을 되찾고 딸들도 사수할 수 있을까요? 영화 와우장룡, 새끼, 라이프 오브 파이 등으로 유명한 이한 감독의 94년작 음식남녀는 중화요리 장인인 아버지와 독립을 꿈꾸는 3명의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 드라마인데요. 어찌 보면 반드시 오고야마는, 그래서 꼭 거쳐야 하는 다 성장한 세 딸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자연스러운 소망과 딸들이 자신과 함께 해주길 바라는 아버지와 충돌하는 세대 간의 미묘한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 속 아버지의 대사처럼 식욕과 색욕은 인간의 본능이다. 본능은 피할 수 없다. 라고 말했듯이 성욕과 식욕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열망이기에 아버지 또한 어느 정도 딸들을 가까운 미래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죠. 하지만 영화 구쿠반 모든 걸 엎어버리는 반전이 일어나며 이한 감독은 절대 쉽게 이 영화를 관객이 예견하듯이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같은 집, 즉 가정이라는 한 그릇에 옹기종기 살고 있지만 마치 현재 미각을 잃어가듯 딸들도 하나둘 잃어갈까 불안한 감이 엄습해오고 이 그릇에 혹시 늙은 본인만 남는 게 아닌가 초조해하죠. 그렇다고 아주 비극적으로 영화가 끝나는 건 아니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음식남녀는 골든글로브상과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이며 지금은 헐리우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이한 감독의 헐리우드 진출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영화라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